안녕하세요. 권기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구축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절대 한번 구축하는 거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번 구축하고 그대로 가는 그 전략을 바이 앤 홀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이 앤 홀드 전략은 생각보다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리밸런싱을 통해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리밸런싱에 대한 간단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자산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구축할 때는 당연히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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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구축이 되어 있겠죠. 이 자산이 1년 후, 2년 후가 지나가면서 3번과 4번 자산의 비중은 올라가고요. 1번과 2번 자산의 비중은 떨어졌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번과 2번의 자산이 하락했을 수도 있고요. 3번과 4번 자산이 생각보다 더 많이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 전략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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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었다면 이 4개의 자산의 비중을 다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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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년 후 자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번과 4번 자산이 25%보다 더 넘어갔고요. 1번과 2번 자산이 25%보다 더 적어졌죠. 그런 경우엔 3번과 4번 자산을 팔아서 1번과 2번 자산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주는 행위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리밸런싱을 통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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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자산 구조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다, 즉 바이 앤 홀드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전략인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모든 회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식을 가지고 그걸 영원히 가져간다라고 할 때 그 주식이 영원히 오른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한 자산운용사, 미국에 있는 한 자산운용사에서 실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과 채권과 국채를 사서 그냥 바이 앤 홀드로 유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게 되면 이것은 바이 앤 홀드로 유지를 하고 처음에 바이를 한 다음에 지속적인 리밸런싱을 한 부분이 상단에 위치를 하고요. 하단은 바이 앤 홀드 형태로 동일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한 처음 10년은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이 안 미쳤는데 20년, 30년이 지나갈수록 종국에는 모든 자산의 가치가 영원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약간 극단적이기 때문에 제가 꼭 그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2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감성을 배제한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자, 주기적 리밸런싱과 기계적 리밸런싱은 둘 중에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2개를 동시에 항상 원칙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운영은 항상 원칙 베이스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기적 리밸런싱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기적 리밸런싱이라는 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분기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기가 지나갈 때마다 나의 자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산 비중이 변경되면 오른 자산을 팔아서 떨어진 자산을 사는 형태로 지속적인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꼭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떤 주기로 리밸런싱을 해야지 가장 최적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관계없답니다. 주기적 리밸런싱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주기적 리밸런싱을 한다 하지 안 한다가 중요한 거지 주기적 리밸런싱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난다, 3개월에 한 번씩 일어난다, 1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미국에 있는 투자 사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한 포트폴리오와 분기별로 한 포트폴리오와 연간 단위로 리밸런싱을 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보면 그 가장 마지막 두 개가 annualized return과 volatility입니다. 즉 얼마나 변동성을 가졌고 얼마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었느냐라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모두 그 수익률 자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냥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한다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서도 궁금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느냐? 그러면 적어도 그냥 주기적으로 한다. 한 분기에 한 번씩 적어도 하시면 되고요. 1년을 넘어가는 건 좀 위험합니다. 적어도 늦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기계적 리밸런싱인데요. 기계적 리밸런싱은 여러분이 예측한 그 포트폴리오 비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밴드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주식을 45%에서 55%로 밴드를 지정을 해서 주식이 올라서 55%보다 많아질 경우 혹은 주식이 하락해서 45%보다 적어질 경우에 바로 리밸런싱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계적 리밸런싱은 정말 그 본인의 감성을 배제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버텼어요. 혹은 더 오를 것 같아서 리밸런싱을 안 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기계적 리밸런싱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기계적 리밸런싱은 정확하게 정한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순간 과감하게 팔거나 사주시면 됩니다. 기계적 리밸런싱의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보통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랐을 때 사는 경우가 많고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례는 주가가 일단 고점에 올라갔을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고점에 올라갔을 때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투자를 했는데요.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주식이 절반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주식의 50은 25가 됐지만 채권의 50은 그대로 51로 성공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자산 크기는 76이 됩니다. 자,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주식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주식이 다시 50으로 돌아갔고 채권은 또 올라서 52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102가 되면서 주식이 회복돼서 너무나 안심을 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주식이 50에서 25로 떨어졌어요. 근데 25에서 떨어졌다라는 거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5대 51이니까 사실 한 1대2 정도, 33대 한 66 정도의 비중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50대 50의 비중을 넘어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다시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총 자산의 가치는 76이 동일해요. 주식이 38이 됐고요. 채권이 38이 됐죠. 하지만 주식이 다시 성장을 하면서 주식이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38의 자산 가치는 76으로 늘어났고요. 가지고 있던 채권 38은 39로 살짝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 규모는 115가 됩니다. 이런 출렁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로 더 수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건 되게 극단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꾸준히 상승하는 장이나 꾸준히 떨어지는 장에서 리밸런싱은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밸런싱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더 고위험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 성향을 변화시키는 리밸런싱도 있습니다. 100- 나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본인의 나이를 100에서 빼서 나오는 비중만큼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40대 투자자 같은 경우는 100 빼기 40인 60%의 주식을 가져가면 되고요. 80대 은퇴자인 경우는 100에서 80을 뺀 20%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됩니다. 요즘은 특히 120 마이너스 나이 법칙 같은 경우도 나와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생애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립과 인출 등의 자산 플로우가 바뀔 때에도 리밸런싱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적립이다라는 거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개념이고요.
인출이라는 건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때는 일종의 본인이 채권을 들고 있거나 혹은 채권을 숏의 개념으로 들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그 자산 플로우가 변경될 때는 꼭 한 번 더 상담을 받고 리밸런싱을 진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밸런싱이 꼭 비중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중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종목 자체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하나의 예제를 들고 왔습니다. 2001년도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업체와 올해 시가총액 상위 10개 업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1년도 시가총액 상위 10개 업체 중에 지금 상위 10위권에 살아있는 업체가 몇 개일까요? 네, 딱 3개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식은 그때가 2000포인트가 조금 모자랐었는데 지금은 2400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 10개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사람은 오히려 총액이 떨어졌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 리밸런싱이라는 건 단순하게 비중만 되돌리는 게 아니라 종목 자체의 어떤 질적인 관리도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